네, 마지막 학습지입니다. 7번 학습지 풀어볼 거고요. 단원명은 수열이 합,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이었습니다. 수업 때 못 듣고 영상으로 처음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그마의 원리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구체적으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 또는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또는 점화식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그마의 원리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시그마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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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시그마는 이렇게 생겼고요. 문제에 보이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시그마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시그마에는 네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오른쪽 자리, 위 자리, 아래 자리, 그리고 왼쪽 자리. 동서남북으로 시그마의 동서남북에 어떤 숫자나 문자를 쓸 수 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시그마의 오른쪽에는 수열이 와야 됩니다. 수열. 항상 시그마의 오른쪽에는 수열이 와야 된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만약에 내가 A에 N을 좀 더 쉽게 N을 썼는지 아니면 K를 썼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약간 바뀔 수 있다. 자, 무슨 말인지 가볼게요. 만약에 내가 AK라는 수열을 여기 썼다고 해봅시다. AK.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거랑 여기에 들어갈 거는 뭘 얘기해 주냐면 AK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할 건지를 얘기해 줍니다. 자, 여기서 시그마의 장점이 하나 나오죠. SN, 우리가 일반적으로 6번 학습지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다뤘던 SN하고 시그마의 차이는, 결정적 차이는 SN은 아무리 잘해봤자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N번째 항까지 모두 다 더해야 된다는 거였어. 이런 거 안 돼? 나는 세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걸 SN이라고 둘래. 이런 거 불가능하고 나는 1, 3, 5, 7, 9 홀수 번째 항만 더할래. 또는 2, 4, 6, 8, 10 짝수 번째 항만 더할래. 그걸 SN이라 둘래. 이런 것도 불가능하다. 근데 시그마는 그걸 가능하게 해준다. 여기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차이점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 값은 그리고 여기 들어갈 값은 뭐가 될 거냐면 내가 만약에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어. A3, A4, A12까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숫자를 움직여줘야 되니까 여기 있는 같은 미지수를 여기에 적어줍니다. K. 지금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AK를 움직여줄 수 있다. 3, 4, 5, 6 계속 움직여줄 수 있다. 자, 다를 수도 있는데 같아야 수열을 움직여줄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원하는 건 3부터 12까지니까 여기 시그마의 발바닥에는 시작하는 K 값인 3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그마의 머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수열이 끝나는 지점인 K는 12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의 아래, 시그마의 위에는 항상 수열의 시작점과 끝점의 항 번호를 넣어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시그마의 왼쪽엔 뭐가 들어가냐? 시그마의 왼쪽엔 두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1번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숫자. 만약에 이 수열이 2의 AK다 이렇게 적힌 수열을 있으면 이 2를 앞으로 빼낼 수 있다는 거야. 요런 거 가능하고 두 번째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두 번째 K가 아닌 문자가 들어갈 수 있다. 요거가 중요할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만약에 내가 n 곱하기 k라는 수열을 썼으면 얘는 어떤 의미냐면 k만 3, 4, 5, 6, 12까지 바뀌는 거고 n은 그냥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냥 마치 앞에 있는 개수처럼 곱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n을 그냥 이렇게 앞으로 빼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마치 그냥 뭐 2x, 3x, x 앞에 2나 3이 곱해져 있는 것처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됐지? 이렇게 시그마의 성질 얘기하고 문제풀이 시작해보도록 할게. 자, 아마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다 풀었겠지만 공부하려고 들어온 친구들일 거니까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 시그마 KAK. K는 1부터 10까지가 55고 시그마 5 빼기 2K 곱하기 AK가 마이너스 10이다. 시작점, 끝점은 다 동일한 것 같네. 요거 체크 한번 해주시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AK를 1부터 10까지 돌리면 A1, A2, A3 해서 A10까지 더하면 몇이 나올까?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요거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에 대입해보는 거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AK를 A1 더하기 2A2 3A3 어디까지? 10A10까지 더해볼 수 있겠다. 요게 55. 근데 큰 의미가 있나 싶어. 왜냐면 A에는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그마 앞에 항번호랑 개수가 동일하게 즉 2A2, 3A3, 4A4, 5A5, 6A6 이런 식으로 곱해져서 더해가고만 있는 수열인데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얘가 그냥 55라는 건 알아두고 그 다음 시그마로 가볼게. K는 1부터 10까지 5-2K의 AK 얘가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 근데 요 시그마 내부는 어떻게 계산될 수 있냐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5AK 빼기 2K AK 이렇게 분배해 줄 수 있다는 거 배웠을 거예요 아마. 시그마 내부에서 계산을 분배해 줄 수 있다. 이건 당연한 거고 근데 시그마의 성질은 이런 거가 있다. 여기서 시그마도 분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시그마 분배해 보겠습니다. K는 1부터 10까지 5A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의 AK 얘가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 자,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그마 앞으로 뺄 수 있는 건 개수, 즉 숫자 아니면 K가 아닌 문자였어. 자, 그러면 지금 요 밑에 있는 식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5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빼기 2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AK 얘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자, 왜냐면 지금 숫자 앞으로 뺐고요. 쌤, 요 K는 왜 앞으로 못 나오나요? 하면 요 K는 얘랑 같은 미지수를 쓰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오겠어? 얘는 K가 바뀌면 바뀌는 값이니까 앞으로 뺄 수 있는 건 K가 바뀌어도 K가 발에 있는 거에서 머리 있는 걸로 숫자가 계속해서 옮겨져도 안 바뀌는 값들만 앞으로 밀 수 있다는 거야. 요거 잘 주의하고 그러면 얘가 5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빼기 2에 여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55라고 했어. 얘가 55니까 곱하기 55 얘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그러면 5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가 100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기가 110인데 마이너스 2항하면 100.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는 20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답은 20. 자, 2번 가볼게요.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지금 요거 한번 봐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런 수열을 더하는 일들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을 것 같아. 일단 근데 여기는 얘랑 미지수가 서로 다르네. 이거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더하는 걸까? 이걸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요. 어차피 띄엄띄엄 넘어가면서 보는 친구들 많으니까 저는 그냥 천천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알면 넘어가셔도 되고 모르면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옛날에 수업 시간에 이건 다 얘기한 거긴 해요. 이렇게 두 항이 곱해져 있는 꼴을 이렇게 바꾸는 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로 바꾸는 거 우리가 이 과정을 뭐라 그랬냐면 즉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곱해서 동류항 계산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전개라고 배웠어요. 전개. 갑자기 전개 얘기를 왜 하지? 들어보세요.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펜이 없어졌어 지금. 여기 있다. 전개의 반대 방향 여기는 뭘까?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를 x 더하기 1과 x 더하기 2의 곱으로 바꾸는 과정이구나. 이걸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뭐라 배웠냐면 인수분해라고 배웠습니다. 인수분해. 지금 전개랑 인수분해는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냐면 전개랑 인수분해는 서로 전개랑 인수분해는 서로 역이다, 역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역관계. 두 개가 서로 역관계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역관계인 게 또 있어요. 역관계인 게 뭐 있냐면 이거 알 수 있을까? 3분의 1에서 4분의 1 한번 빼볼게.
자, 우리가 이걸 뺄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3에서 4 빼서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1분의 1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 이건 올바른 계산이 아니잖아. 올바른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치? 분수의 분모를 동일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 방법이 뭐였죠? 이름이 3 곱하기 4로 해서 얘를 4 빼기 3 12분의 1로 계산해줘야 올바른 계산이야. 우리가 이 방법을 뭐라 그랬냐면 뭐죠 이름이? 뭐야? 이거잖아. 그치? 우리가 이걸 통분이라 그래. 통분. 두 분수를 뺄 때 분모를 같게 만들어서 같은 분모를 만들어서 계산하기 용이하게 해주는 걸 통분이라 그래. 근데 오늘 우리가 해볼 건 여기야. 통분의 반대 방향. 자, 통분은 초등학교 때 배웠고 통분의 반대 방향은 이제야 배우네. 통분하는 건 쉬운데 통분을 거꾸로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 요거 좀 이해해 볼게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부분분수 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분분수 분해. 이름은 이렇습니다. 또는 부분분수 변형과 같은 말이고요. 부분분수 변형. 자, 원리는 이렇다고 통분이랑 역관계인 거 기억해둬야 되고 통분을 거꾸로 하는 거니까 이미 곱해져 있는 분모를 곱하기 전 형태로 쪼개는 거야. 오케이? 그 방법 한번 생각해 볼게. a b분의 1로 곱해져 있는 분수가 있다고 해보자. 우리 목표는 얘를 a분의 b분의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야. 근데 얘가 곧바로 얘가 되진 않지. 얘를 통분해 보면 a b분의 b 빼기 a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그러면 얘는 a b분의 b 빼기 a 좌변은 a b분의 1이니까 얘랑 달라서 뭘 곱해줄 거냐? b 빼기 a분의 1을 곱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자, 이걸 우리가 분분수 분해 공식이라 그러고 공식이 기억 안 나면 이렇게 써놓고 b 빼기 a를 찾아주면 돼. 찾아줘서 곱해주면 돼. 이걸 알고 있어야 지금 문제 2번을 풀 수 있어서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을 했어. 이런 상황인 것 같아. 자, 그러면 2번 한번 풀어볼게. 2번 다 지우고 자 풀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k 더하기 2분의 2를 우리가 일단 부분분수로 쪼개볼게. 부분분수로 쪼개면 뭐가 좋은지 설명도 하면서 자 여기 그러면 시그마에 k는 1부터 n까지 2는 일단 앞에서 대기 부분분수 불렸는데 방해되니까 이 앞으로 대기 앞으로 뺄 수 있고 숫자니까 그러면 k랑 k 더하기 2분의 1을 부분분수로 바꾸면 될 것 같아. 해볼게. 2분의 2에 k는 1부터 n까지 b 빼기 a분의 1이 먼저 들어가야 됐는데 a를 k, b를 k 더하기 2로 잡아볼게. 그러면 b 빼기 a는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괄호치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어. 이런 식으로. 자 괜찮지? 그러면 이 약분 이렇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시그마는 k는 1부터 n까지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계산될 수 있겠다. 자 여기서 분수분형을 왜 하는지가 드디어 나와. k1부터 n까지 한번 대입해 볼 건데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볼게. 1분의 1 빼기 3분의 1 2분의 1 빼기 4분의 1 지금 세로로 쓰고 있다 이상하게 3분의 1 빼기 5분의 1 4분의 1 빼기 6분의 1 어디까지 가냐면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까지 가는 것 같아. n 넣으면 이런 값이 나오고 자 근데 가운데 항이 빼기면 이런 게 가능하다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플러스 3분의 1이랑 약 없어져.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없어져.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5분의 1 있어? 없어질 거야. 없어질 거야. 어디까지 없어질까? 여기까지 없어질 거야. 얘는 뭘 잡고 갈 거냐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n분의 1을 잡고 죽을 거야. 자 그러면 못 죽인 아직 살아있는 항은 여기 하나 1 여기 하나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n분의 1 다음은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이야. n 더하기 1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4개의 항이 살아남는다. 자 괜찮지? 분분수 변형하면 소거되는 형식을 이용해서 시그마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왼쪽 변에 있는 시그마 계산을 해줬습니다. 자 결국에 계산값이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이 된다. 좀 더 계산 2분의 3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좌변 시그마 계산할 수 있었고요. 우변 시그마 가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의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계산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좌변 보고 지금 왼쪽 시그마 보고 부분수 변형해 보려고 그랬는데 뭔가 달라. 뭐가 다르냐? 잘 봐. 여기가 k인데 여기는 n이야. 그 말인즉슨 k에 1을 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n에 n 더하기 2분의 1이 나와. n에 1 넣으면 안 되죠. k가 1부터 n까지 변하는 거니까 k에 2 넣으면 n에 n 더하기 2분의 1이 나와요. k 3 넣어도 n에 n 더하기 2분의 1, k n 넣으면 n에 n 더하기 2분의 1이 나오게 된다. 즉 얘는 같은 값을 계속 더해주고 있는 시그마 수열이 합인 것 같고, 얘가 지금 1부터 n까지 총 n개가 있으니까 두 번째 있는 시그마의 합은 부분문수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n개가 있는데 뭐가 n개가 있냐면 n에 n 더하기 2분의 1이 n개가 있다. 즉 얘는 n 더하기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풀 수 있겠다. 자, 이거 중요해. 여기는 같은 미지수를 받기 때문에, 즉 k가 움직이면 여기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부분수로 변형해서 소거시키는 형태로 계산했지만, 여기는 여기가 k인데 여기는 n이니까 같이 안 움직여. k가 아무리 변해도 나오는 값은 n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1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분수로 쪼개는 게 아니고 시그마의 성질 이용해서 따로 계산해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두 개를 더하래요.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는 거니까 n 더하기 2분의 1이 없어지겠네. 즉 2분의 3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 7분의 10이라는 거니까 n 더하기 1분의 1은 2분의 3 빼기 7분의 10이랑 같고, 통분해볼까? 14, 21 빼기 20, 즉 14분의 1이 n 더하기 1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가능한 n값은 13이겠네. 이렇게 계산해보자. 답은 13. 자, 3번 가볼게요. 자, 여기도 수열 뭐 등차 등비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일단 시그마로 주어진 상황인 것 같고, 보면 좌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가 빼기가 있네. 여기도. 그러니까 시그마 안에 빼기가 있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생각은 소거야, 소거. K1, 2, 3 넣어가면서 하나는 빼기, 하나는 더하기 항이 순서대로 나오게 되고 그게 서로 맞물리면서 없어진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시그마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 생각부터 해야 되고, 지금 좌변을 한번 K1부터 넣어보면 좌변 K1, A2 빼기 A1, 그 다음은 K2, A3 빼기 A2, 그 다음은 A4 빼기 A3, 어디까지 갈 거냐면 AN 더하기 1 빼기 AN까지 가겠네. 지워지는 거 볼까? 플러스 A2 마이너스 A2 소거, 플러스 A3 마이너스 A3 소거, 얘도 위에 AN을 만나서 죽을 거야. 자, 그러면 좌변은 다 더하면 뭐가 나오냐면 AN 더하기 1 빼기 A의 1, 이게 좌변의 시그마 값이 된다. 괜찮지? 우변 시그마 계산해볼까? 우변 시그마는 이렇게 되겠네. 시그마에 k는 1부터 n까지 n 더하기 1분의 k제곱 빼기 k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얘랑 다른 미지수가 껴있네. n 더하기 1이 껴있네. 그러면 얘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 n 더하기 1 앞으로 그냥 빼고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 n 더하기 1은 k랑 영향을 주고받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n 더하기 1만 나오는 거니까 마지막에 곱해줘도 문제가 없겠다. 자, 그럼 얘는 뭐랑 같지? n 더하기 1에 시그마 k제곱 빼기 시그마 k, k는 1부터 n까지, k는 1부터 n까지 이들 값이랑 같다. 여기까지. 근데 얘들아, 근데 이거는 몇이야? 여러 가지 수열이 합이라는 소단원에서 배운 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k 세제곱은 공식이 있었고 그 공식 무조건 외우라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고, 몇몇 반에는 칠판에 적고 지우지 말라고도 했었던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뭘까? 계산 한번 해볼게요. n 더하기 1분의 1은 원래 나와 있고, 시그마 k 제곱은 자 6분의, 자 기억나나? 뭐야? k, 그 다음은 그치 k 더하기 1, 그 다음은 그렇지 2k 더하기 1. 자 빼기 시그마 k는 2분의 k의 k 더하기 1. k가 아닌데? 미안합니다. n이죠. 죄송합니다. 큰 실수했습니다.
n이죠, n. 왜냐면 여기가 n이니까 n 더하기 1. 자, 뭔가 이상하다 싶은 친구들 잘했습니다. n 더하기 1 다 이렇게 약분되는 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 6분의 n에 2n 더하기 1 빼기 2분의 n이 우변이 되고, 여기 계산 좀 해볼까요? 계산하면 6분의 n 2n 더하기 1 빼기 3n 이렇게 계산되고, 좀 더 계산 6분의 2n 제곱 마이너스 2n 2 나누면 3분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될 수 있겠다. 이게 우변. 자, 그럼 정리. 좌변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1. 우변은 3분의 죄송합니다. 우변은 3분의 어디 갔죠? 네, 3분의 n의 n-1 이렇게 되는 것 같고, a22 200이라니까 요걸 구하려면 n에 19 대입해 보겠습니다. 19 대입. 그러면 a20 마이너스 a1은 3분의 19 곱하기 18 19 곱하기 6 114. 뭐가? a20 빼기 a1이. 근데 a20은 200이니까 a1은 86 이렇게 계산되겠다. 5번. 자, 요 문제 괜찮네요. 시그마 공식 이용하는 문제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왔습니다. 시그마가 아니고요. 이제 수열이 귀납적 정의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열이 귀납적 정의는요. 어떤 거였냐면 어떤 거였죠? 그쵸?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어떤 항과 그 다음 항 사이 관계로 수열을 계속 우리가 점화식이라고도 부르는데, 점화라는 건 이런 거잖아. 점화는 불 붙이는 거야. 불 붙이기. 수업 시간에 세미나 친한 친구들 이름 대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기름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내가 싫어하는 내가 좀 평소에 복수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한 친구한테는 어떻게 할까? 조금 과격하긴 한데 라이터가 있으면 여기에 불을 이렇게 떨구겠지. 그렇겠지. 조금 잔인하네. 예시니까. 그럼 불이 여기 붙다가 어디로 가지? 이렇게 점점 조금씩 확장되다가 결국에는, 그쵸? 결국에는 네, 안 좋은 어떤 일이 발생될 것 같은데, 예시니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불이 연속적으로 점화되는 요런 상황을 우리가 수열에 갖다 생각하면, A1이 어떤 값으로 정해지면 이걸로 인해서 A2도 정해지고 A3도 정해지고 A4도 정해지고 점점점 뒤의 항이 정해지는, 요런 게 마치 점화되는 것처럼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우리가 이걸 점화식이라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자, 근데 4번은 되게 간단해. A1이 5라 그랬으니까 A5를 구하려면 여기 n자리에 4가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A5는 2A4 빼기 4. n에 그냥 숫자 대입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대입해 보겠습니다. A5를 알고 싶으면 A4 알려주세요. 그러면 A4는요, n에 3 대입하는 거니까 2A3 빼기 3. A5를 알고 싶으면 A4 알려주면 되는데, A4를 알고 싶으면 A3을 알려달래. A3은 2A2-2, A2는 2A1-1인데, A1을 아니까 연속적으로 쭉 점화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1이 5라 그랬으니까 얘는 9. 9가 이렇게 들어가죠? 2 곱하기 9 빼기 2는 16. 16 이렇게 들어갑니다. 29. 29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54. A5는 54. 여기까지만 할게요. 5번.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까지 항을 SN이라고 하고, 항 두 개를 줬네? 항 두 개를 줬다는 건 결국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S1하고 S2를 줬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SN에 대한 점화식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A7 더하기 A8 더하기 A9는 이렇게 물어봤네요. 수업 시간에 이제 돌다 보면 아이들이 정말이지 다양한 풀이를 많이 하는데요. 제일 인상 깊었던 풀이는 A1부터 A9를 다 구한 아이. 다 구해서 내가 구한 것 중에 7, 8, 9를 그냥 더한 아이. 풀다 보면 이게 루트도 나오고 좀 계산이 복잡한데, 그 아이는 풀어서 맞았더라고. 맞았으면 장땡인가? 맞았으면 장땡이야. 맞았으면 장땡인데, 긴장되는 상황 시험장에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계산 실수를 해서 같은 방법으로 시도했지만 계산 실수 때문에 틀린 아이들도 수업 중엔 되게 많았었어. 자, 그러면 이 문제가 그렇게만 풀라고 설계된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S에 대한 전만식을 줬는데 결론적으로 물어본 건 A7, A8, A9를 더하라는 거야. 아, 그러면 나는 이 문제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A7 더하기 A8 더하기 A9를 얘를 S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 S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A1 더하기 A9까지를 한번 생각하고 얘는 S9니까 여기에서 A1에서 A6까지 더한 걸로 빼주는 거지. 그러면 얘가 S7 더하기 A7 더하기 A8 더하기 A9만 남을 거고 동일하게 얘를 S9 빼기 S6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요렇게 표현하면 뭐가 좋은데? S에 대한 점화식을 줬으니까 S9를 S7로 S7을 S5로 5를 3으로 3을 1로 대신해서 표현할 수 있을 테니까, 즉 S1하고 S2 몇 개만 알면 모든 S값을 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S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S9, S6 구하기 두 개이겠네요. 자, S9는 여기 7 들어가는 거죠. 루트 2 S7. 그렇죠? S9 알고 싶으면 S7 알려주세요. S7은요 루트 2 S5입니다. S5는요 루트 2 S3이고요. S3은 루트 2의 S1이겠네요. 근데 S1은요 A1이겠네요. S1은 A1이니까 2 루트 A1 결국엔 2 루트 2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위로 들어갑니다. S3가 위에 들어가면 S5는 4 들어가면 S7은 4 루트 2 S9는 8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S9는 8. 자, S6 마저 구해볼게요. S6은 루트 2의 S4 두 칸씩 떨어지는 겁니다. S4는 루트 2의 S2. 근데 S2는 A1하고 A2를 더한 거니까 얘랑 얘 더해주면 1.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1. 결국에 S4가 루트 2. S6은 S4가 여기 들어갑니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2. 결국에 S6이 2. 그러면 답은 6. 이렇게 계산될 수 있겠죠. 시간이 남으시면 한번 A3, A4, A5, A6 쭉 한번 구해보세요. 구해보다 보면 뭔가 이상하다, 이대로 가면 틀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고요. 끝까지 풀다 보면 그 느낌이 틀리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실 것 같은데 계산 능력이 좋으면 풀 수 있어요. 근데 계산 능력이 시험장에서 좋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가 S, 수열의 합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이용할 수 있게 문제를 바꿔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자, 이런 상황이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 AN 더하기 1이 두 가지 상황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n에 들어가 있는 값이 1부터 6까지는 루트 3an을 따르고 7 이상부터는 an 빼기 3을 따른다. 이런 상황인 것 같고 an의 최대값이 81일 때 A1이 AM이랑 같은 M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1을요 K라고 둬보겠습니다.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데 한번 쭉 나열해 볼 생각이에요. 어디까지? 되는 데까지, 가능한 데까지, 최대값이 나올 때까지. 자, 그러면 A2는 N에 1이 들어가는 거니까 루트 3A1 결국에 루트 3K 이렇게 적겠죠. A1이 K니까 A3 가볼게요. A3은 N이 2일 때 상황이지 2가 들어가야 A3 루트 3A2 루트 3A2 A2는 루트 3K니까 3K 이렇게 되겠네요. A4는요 루트 3A3 결국에 3 루트 3K A5는요 N에 4 들어가는 거고요. 결국에 루트 3A4 9K A6은요 루트 3A5 9 루트 3K A7은요 N에 6 들어가는 거 얘가 루트 3 곱하는 마지막 항인 것 같고 루트 3A6이랑 같고 얘는 27K랑 같겠습니다. 자, A8 구해볼게요. A8은요 N에 7이 들어가야 여기 8이 나오니까 더 이상 루트 3을 곱해주는 게 아니고 27K에서 3을 빼줘야겠네. A9는 당연히 7보다 큰 숫자니까 27K 빼기 3에서 3을 또 빼줘야겠다. A10은 27K 빼기 3 빼기 3, 즉 27K 빼기 6에서 3을
또 빼줘야겠다. 계속 빼줘야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최대값이 81? 이 중에 최대값이 나올 수 있나? 계속 3씩 빠지고 있는데 3씩 떨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최대값이 나올 수가 있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이 중에 최대값이 있다. 분명히 있다. k, 루트 3k, 3k, 3루트 3k 점점 커지고 있다. 어디까지 커지는 거냐면 9k, 9루트 3k, 27k, 27k. 아, 여기 넘어갈 때 빠지는구나. 그러면 얘가 최대값이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27K랑 27K 빼기 3 비교하면 이 점을 기점으로 다음 항부터는 3씩 빠지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가 제일 큰 값이겠지. 얘가 81이겠지.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결국에 27K가 81, K는 3, K는 A1이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 문제는 결국엔 뭘 물어보고 있냐면 A1하고 즉 3하고 AM하고 같아지는 M이 몇 번째냐 물어보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얘가 78이잖아. 81에서 3 빠지니까 얘는 75, 얘는 72, 그 다음 항은 69일 거고 66, 63, 60, 57, 54 쭉쭉쭉쭉 갈 건데 언젠가는 3씩 빠지니까 3이 될 거야. 무조건 될 거야. 그게 몇 번째냐 묻는 거야. 자, 이건 어떻게 풀까? 아, 이거는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8번째 항이 78, 9번째 항이 75, 10번째 항이 72인 수열은 등차 수열이지.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지. 그러면 AN을 한번 구해볼게. 근데 N이 7 이상일 때부터. 왜냐면 AN을 그냥 무턱대고 구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할 거잖아. 근데 여기는 등차 수열이 아니야. 정확하게는 등비 수열이지. 루트 3씩 곱해지고 있으니까 등비 수열이니까 7번째 항 그 뒤부터는 등차 수열이니까 우리가 AN을 N7 이상으로 두고 공차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8번째 항이 78인 등차 수열 구해볼게.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AN은 마이너스 3N으로 들어갈 거고 N에 8을 넣었을 때 78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102겠지? 뭐 8 넣어봐. 마이너스 24 플러스 102. 78 맞네. 이게 AN인 것 같아. AN이 3이 되는 N값 찾으면 되는 것 같고 3N이 99. 그는 N은 33번째. N이 33번째일 때 A 33은 3이 된다. 요런 이야기인 것 같아. 요런 상황인 것 같아. 근데 주의할 점 A4를 물어봤으면 여기에 4를 넣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얘는 7 이상부터 여기부터만 등차 수열이에요. A3이 궁금하면 뭘 해야 되냐면 요 룰에 따라서 즉 3루트 3, 9루트 3 이런 식으로 등비 수열의 룰을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A3을 구할 때 우리가 7 이상에서부터 성립하는 일반항을 구한 AN에 N을 3을 대입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 문제까지 답 4번, 이 문제까지 수열 6문제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 오늘 중요한 거 많이 나왔네요. 수열 시그마를 다루는 방법 얘기했고 그 다음에 통분의 역과정으로 설명한 분문수 분해하는 거, 그 다음에 시그마 안에 밑바닥에 있는 미지수랑 다른 미지수가 들어갔을 때 이런 상황, 또 이런 상황일 때 이거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열이 귀납적으로 정의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 그리고 6번은 응용하는 거.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이 한 수열에 같이 존재할 수 있다. 귀납적 정의를 사용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N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문제풀이 하겠습니다.